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능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금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능금 다 먹어보았을 겁니다. 이 능금은 1980년대,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능금이 과일 가게에서 과일로 팔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과일 가게에서 능금을 사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이 바로 능금인데, 1980년대가 지나면서 갑자기 이 능금이 사라져 버렸죠. 요즘 능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요즘 능금 없습니다. 능금 팔지도 않고 어디 가서 만나볼 수도 없는 게 바로 이 능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능금은 바로 멸종 위기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능금나무인데, 이 능금나무가 오늘은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비슷한 나무들과 무엇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금이라고 하는 이 능금나무는 외국에서는 영어 이름이 바로 코리안 애플입니다. 코리안 애플이라고 해서 한국의 사과나무다. 그래서 이 능금나무는 예전에는 이 한국의 대표적인 과일이었죠. 그래서 이 능금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흔하게 많이 자라고 있던 사과나무가 바로 이 능금인데, 이 능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간식으로 아주 즐겨 먹던 그런 과일이 바로 이 능금이었습니다. 이 능금이었는데, 이 능금은 보면은 사과나무하고 거의 구별을 못할 만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능금의 꽃이나, 이 꽃을 보면은 능금의 꽃이나 사과의 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잎도 사과나 능금이나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능금의 꽃이나 잎이 사과의 꽃이나 잎하고 거의 비슷해서 거의 구별을 못하는데, 두 나무는 차이가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과일 가게에서 사 먹는 사과를 한번 보면은, 사과는 제가 여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오목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움푹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꽁무니가 움푹 들어간다, 사과의 아래쪽이 움푹 들어가서 오목하게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애플, 영어로 애플, 우리말로 사과. 그런데 능금, 코리안 애플, 한국의 사과인 이 나무는 여기가 움푹 들어가질 않죠.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질 않고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는 것이 바로 능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볼 때 이 사과나무가 서울의 자문 밖에, 지금의 부암동 근처죠. 세검정이 있는 부암동 근처, 그쪽이 예전에 이 능금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 근처나, 또 물론 이 능금나무는 서울에서만 자란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물론 예전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보다가 보면은 요 능금이 자생하고 있는 능금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공원 같은 데서는 이 능금 없는데, 공원 같은 곳에서 이 능금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금이라고 팻말을 붙여 놓은 곳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데, 공원에서 보는 것은 거의 99.99%가 이 능금이 아니라 다른 사과의 다른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능금은 지금 현재 거의 멸종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능금은 사과에 비해서 열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고 신맛이 약간 있으면서 달콤합니다. 달콤한 그런 능금이 요즘 나오는 신품종 사과들에 의해서 크기에서 우선 밀리고 맛에서도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린 데다가 지금 부암동이라고 하는 자문, 예전에는 자문밖이라고 해서 자문밖은 시골 취급을 하던 곳이었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문밖에 부암동 쪽이 서울 시내에 노른자 땅이 되다 보니까 그곳의 땅값이 엄청 비싸지니까 이 능금 재배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사무실을 지으면 돈이 얼만데 이 능금나무 키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능금이 멸종위기에 와 있게 되는 거죠. 멸종위기에 와 있게 되는데 이 능금은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3000% 빠져버렸는데 능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에 비해서 이 부분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이 능금은 이게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이한 특징이 바로 요겁니다. 이 사진 제가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요 열매 끝 부분이 사과처럼 움푹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능금인데, 능금의 끝을 보면은 이렇게 요게 혹처럼 사마귀 같은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혹처럼 부풀어 있는 것이 바로 능금이죠. 예, 이것이 능금인데 요 능금하고 아주 비슷한 열매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서 요게 보면 꽃사과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능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꽃사과 칼라웨이라고 하는 요 나무의 열매, 요거 꽃사과죠. 꽃사과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런 사마귀 같은 혹 같은 것이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끝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지 않고 도드라져 있죠.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것은 꽃사과죠. 요게 능금이 아니고 꽃사과 칼라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 꽃사과 칼라웨이는 지금 해외에서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의 공원에 엄청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꽃사과 칼라웨이입니다. 근데 꽃사과 칼라웨이의 모양이 여기에 혹처럼 부푼다고 하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은 요것을 꽃사과 칼라웨이를 능금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꽃사과 칼라웨이 앞에, 나무 앞에 가면은 팻말이 꽃사과 칼라웨이라고 붙어 있는 곳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꽃사과 칼라웨이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요 나무 앞에 가면은 요 나무의 이름을 능금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 의외로 가끔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다 올립니다. 나 능금 봤다, 그 귀중한 능금 봤다 하고서 능금 사진은 이렇게 생겼다 하고서 인터넷에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당연히 요거 능금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오해를 하는데 요 능금, 꽃사과 칼라웨이는 능금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바로 열매의 크기가 다릅니다. 열매 크기가, 제가 요 열매를 이렇게 자로 재봤습니다. 자로 재봤더니 여기 0점이 여기 있고 1cm, 좀 크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크게 해서 여기 0점이 있고 1cm, 2cm, 3cm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칼라웨이, 꽃사과 칼라웨이의 열매는 열매의 지름이 3cm가 안 되는 정도였는데 기록에 보면은 열매의 지름이 30
8mm까지도 된다 해서 거의 4cm까지 되는 것이 바로 요 칼라웨이, 꽃사과 칼라웨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능금은 4cm보다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능금은 지름이 4cm에서 5cm, 그래서 꽃사과 칼라웨이에 비해서 열매가 조금 더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열매는 보면은 이렇게 거의 원형 공 모양에 가까운 이런 모양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데, 꽃사과 칼라웨이는 보면은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을 때 보면 이 모양이 이렇게 거의 원뿔에 가까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뿔에 가까운 모양인데, 이것이 또 다 익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공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 열매 모양으로는 구별을 못하고 열매의 지름으로 구별을 해서 열매의 지름이 4cm 이하면은 꽃사과 칼라웨이이고, 4cm가 넘어가면은 4cm에서 5cm 정도로 4에서 5cm로 열매 크기가 크면은 능금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능금에 비해서 사과는 훨씬 더 크죠. 이게 사과의 지름이 8에서 10cm라고 했는데, 사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를 보면 이 사과는 우선 크기가 크고 맛도 좋고 인기도 좋은 게 이 사과인데, 사과는 열매의 지름이 8에서 10cm고 능금은 4에서 5cm다. 이렇게 사과가 10cm라고 했는데, 요즘 품종 개량에 대해서 사과가 열매 시중에서 과일 가게에서 파는 사과를 보면 10cm보다도 훨씬 더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서 열매가 점점 커지면서 맛도 점점 좋아지는 새로운 품종들이 개량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는데, 요 사과 능금은 요 크기가 능금이 사과의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름이 10cm였는데 사과는 10cm인데 능금의 지름은 5cm로 능금의 크기가 이 사과 크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능금이고, 사과는 여기에 끝부분이, 열매의 끝부분이 움푹 들어간다, 오목하게 움푹 들어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과인데, 비해서 능금나무는 움푹 들어가지 않고 약간 도드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칼라웨이도, 꽃사과 칼라웨이도 마찬가지로 움푹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도드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열매에는 보면은 여기 끝에 꽃받침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꽃받침 조각이 남아 있는데, 이 사과 종류들은 사과부터 볼까요? 능금 아니고 사과를 보면은 사과가 꽃이 피어 있을 때, 요 꽃의 아래쪽에 있는 요 꽃받침이 여기 아래쪽에 남아 있는데, 요게 꽃받침이 제가 사진에서 꽃받침이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요걸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꽃사과 칼라웨이를 보면은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의 아래쪽에 있는 요 꽃받침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끝까지 남는다. 근데 요 열매는 사과 종류들의 열매는 바로 여기 요 부분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식물들은 보면은, 다른 나무나 다른 과일들의 열매를 보면 대개 요 부분은 꽃받침 통이고 여기는 꽃받침 조각이라고 하는데, 꽃받침 통 쪽에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없고 요 위에 가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암술대 아래쪽에, 요 부분에 대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게 되는데, 사과 종류들은 바로 요 꽃받침
이 꽃받침통 속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꽃받침통이 점점 자라서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되는데 요게 자라는 동안에도 요 꽃받침 조각은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과나무들의 사과라는 이름이 붙은 과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받침 조각이 열매 끝에 꽃받침 조각이 남는다. 그래서 여기에 꽃받침 통이 자라서 굵어져서 이렇게 열매가 되고 열매에 붙어있던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꽃사과 칼라웨이이고, 능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던 꽃받침 조각이 그대로 남아서 여기에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끝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죠.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영구히 남아서 붙어있는 꽃받침이다 해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숙존악이 능금에도 있고 꽃사과나무에도 이러한 꽃받침이 남아있고, 능금에도 꽃받침이 남아있고, 사과에도 마찬가지로 그 꽃받침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거의 흔적만 남아있죠. 여기 보면 요게 까맣게 보이는 이것이 꽃받침 조각인데 여기 거의 흔적만 남아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사과와 이 꽃사과 칼라웨이와 능금은 이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